네, 11월 25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 장은 일단 끝났으니까 우리는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탑, 오늘은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투자 성과 어떠셨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네, 이렇게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 내일장 대비 전략 알차게 한번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공략주 소개해 주신 거 리뷰해보고 넘어갈게요. 아, 그럴까요? 네, 지난주에 YIK를 소개해 주셨거든요. 주해 주신 이후에 잘 가다가 시장이 빠지면서 이 종목도 살짝 밀렸어요, 살짝. 개인적으로는 뭐 3일 연속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저는 DDR5 관련주들을 20%, 30%의 수익률에서 만족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익률은 10몇 프로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장중에 했잖아요. 그리고 갭으로 뜬 것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많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밀린 거, 뭐 너무 급등이 단기간에 나왔기 때문에 아우 살려고 하는데 못 샀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조정 줬을 때 빨간불 켜는 날 다시 매수 시점 잡으셔도 되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홀딩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YIK 목표가까지 상승 가능하겠죠? 목표가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일단 DDR5 관련주들 지금 IT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안 좋아요. 안 좋긴 한데 뭐 시총 높은 종목군들도 그렇고 장비주들 소재 다 안 좋긴 한데 앞으로 시장에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 이쪽 섹터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찍고 들어올 수 있는 섹터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 중에서 DDR5가 IT 중에서는 가장 핫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YIK 목표가까지 상승 달성할 수 있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준비해 오신 공략주 두 가지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공략주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네, 계피빵은 시나몬 브레드다? 네. 계피는 시나몬이고 빵은 브레드인데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우리 지연 앵커님은 사석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들어볼 테니까 자, 우리 뭐 사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연 씨 우리 계피빵 먹으러 갈래요? 뭐 이런 느낌이랑 지연 씨 우리 시나몬 브레드 먹으러 갈까요? 느낌이 어떠세요? 전 또 아나운서다 보니까 한글을 사랑해야 하긴 하는데 또 굉장히 어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긴 하네요. 좀 세련돼 보이죠? 사실 똑같은 거긴 한데 자, 이 얘기를 왜 꺼내는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명을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장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름은 송원산업인데 지금 기업 내용을 최첨단 하이테크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름 자체가 조금 아쉽다. 뭐 이름 때문에 주가가 뭐 저평가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뭐 제가 다음 장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두 기업의 재무제표가 나와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매출도 뭐 1조 원 내외 9천억, 8천억 정도로 매출도 거의 똑같고요. 영업이익도 올해 양 사모도 1,000억 원 내외로 영업이익을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비슷하고 순이익률도 비슷하고 자산과 부채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 두 기업의 재무제표가 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의심이 안 갈 정도로 두 기업의 재무제표가 자산, 부채, 영업이익, 매출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왼쪽은 동진 세미캠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화면에서 오른쪽일 수도 있겠네요. 송원산업이 오른쪽인데 제 기준에서 방금 보여드린 재무제표에서 이름만 넣었는데 사실 이 완전 완벽하게 단단히까지 외우지 않았다라고 하면 동진 세미캠을 설명하면서 송원산업의 재무제표를 봐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자, 송원산업을 설명을 하면서 동진 세미캠 재무제표를 실수로 잘못 꺼내도 전혀 티가 안 날 겁니다. 똑같아요. 사실 물론 뭐 섹터가 다르면 뭐 IT 쪽이나 바이오나 아니면 뭐 다른 쪽의 섹터가 다르면 좀 멀티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많이 쳐주는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이 송원산업이 동진 세미캠과 같은 이 하이테크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다음 장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송원산업 전경이고 왜 근데 송원산업이냐 제가 투자 포인트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전기차 쪽으로 엮으려고 아니면 뭐 메타버스 NFT 쪽으로 다 엮으려고 모든 기업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뭐 별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산화방지제인데 뭐 ECC 미국 쪽에서 굉장히 그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다음에 NCC 우리나라 쪽이죠. 납사 쪽, 나프타. 이 증설을 하면 사실 지금 화학주들 금호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퍼가 뭐 2내, 3내 할 정도로 굉장히 싸거든요. 근데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뭐 이제 더 이상 그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전문 용어로 피크아웃이다라고 하긴 하는데 너무 싸죠. 근데 이런 그 NCC, ECC 관련된 어떤 전통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증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 산화방지제는 당연히 이제 다음 타자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산화방지제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플라스틱인데 우리 앵커님 그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리잖아요. 네. 거리인데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도 있지만 차 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네. 이제 특수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특수 플라스틱에도 이 송원산업의 산업 방지 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포토레지스트 한 뭐 3년 전에 일본 때문에 굉장히 핫했던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단어를 시장에서 아마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네. 한 3년 전쯤에 이제 일본 수출 제재 때문에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단어가 됐어요. 노광 공정에서 필름 역할을 하는 이제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원료를 제품을 한 거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 송원산업의 이 하이테크 쪽 원재료가 한 1년, 2년 사이서부터 막 100%, 200%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매출이. 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좀 이름이 뭐 송원 무슨 뭐 하이캠 뭐 이런 걸로 좀 바꾸면은 좀 굉장히 새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대비, 실적은 아까 이제 동진 세미캠 2조 원이고요. 이 송원산업이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뭐 전혀 다른 섹터 업종이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동진 세미캠이 고평가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송원산업이 지금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구간에서 주가가 거기에 대해서 좀 못 미치게 따라왔다. 이게 제 판단이고요. 일단 뭐 지금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늘어나는 실적,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성 대비해서 주가는 거의 지금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보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로 송원산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실적 대비했을 때 좀 저평가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송원산업에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우리는 빨리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목표가와 손절가 제시해 주시죠. 시초가는 아시죠? 네, 남자는 시초가라고 네.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일 이제 매수가는 시초가, 네. 그다음에 목표가는 25,000원, 손절매 가격은 이제 17,000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아봤고요. 네. 손절가는 17,000원 딱 끊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송원산업이었고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7,000원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공략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네. 여러분은 하루에 2번 이 기업의 제품을 씁니다라고 하셨어요. 하루에 2번? 아마 지영애커께서는 오늘 벌써 3번 쓰셨을 거예요. 뭐죠? 최소 3번 썼는데 네. 자, 그러면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BC. BBC요? 네. 베스트 브리스틀이라는 이제 회사인데 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숨겨진 보석 같은 주식이고 지금 거래량은 많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일단 좀 두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2번 한다는 게 양치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쓰셨을 거예요. 이 기업이 만드는 칫솔인데 이건 자체적으로 이제 덴티크라고 자체 제품이 나온 거고요. 우리나라 전 세계 칫솔 가장 많이 만드는 기업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LG 생활건강,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P&G, 뭐 그다음에 이제 전통의 이런 칫솔을 만드는 테일게이트, 무슨 게이트인데 이름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저도요. 네, 요거 다 무슨 게이트인데 맞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칫솔을 가장 많이 만들고 P&G는 전동 칫솔 1위입니다. 근데 LG 생활건강과 아모레 퍼시픽이 우리나라를 꽉 잡고 칫솔이 있는데 거의 뭐 80%, 70%의 이 칫솔 모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21세기의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시절에 무슨 칫솔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뭐 수긍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일단 이거 한번 쓰셨죠? 우리 지연 앵커님. 네, 네. 메이크업 브러쉬네요. 자, 여성분들은 매일 쓰실 것 같은데. 네, 이제 털이잖아. 이제 이 회사 이름이 가장 좋은 털이라는 영어 단어를 갖고 있는데 네. 이 미세모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BBC거든요. 그다음에 이 미세모는 또 그냥 얇게만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구성도 좋아야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3분기 실적은 좀 약간 흔들렸어요. 근데 이 칫솔이라는 것은 뭐 사실 실질적으로 아유 그 칫솔 누구나 그냥 뭐 공장만 지으면 만드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뭐 일회용 호텔에서 쓰는 일회용 칫솔처럼 그냥 잇몸 다 나가는 수준의 그런 칫솔이 아니라 굉장히 가는 미세모를 만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칫솔모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또 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글로벌 그 화장품 브랜드다 하면은 한 군데밖에 없겠죠? SK 투가 있겠죠. 네. 일본 화장품 브랜드 네. 중에 SK2가 가장 유명할 텐데 그쪽과도 콜라보로 제품을 이 브러쉬 쪽에서 개발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장에서 이 BBC가 상장했을 때 뭐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자 보면은 P사 같은 경우는 이제 P&G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적으로 P&G사에서 이 BBC의 그 점유율 마켓시어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왼쪽에 L사, 뭐 LG 생활건강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데 매출이랑 이런 것도 늘어나고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칫솔모 쪽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리스크가 없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를 안 닦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무슨 뭐 어떤 다른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기 뭐 개발도상국 쪽에서 인땡 아니면은 뭐 우리 위쪽에 있는 중땡 이런 그 나라에 아직 저쪽에 이제 시골 사시는 분은 이를 잘 안 닦거든요. 근데 이를 이제 막 닦기 시작을 했고 제가 이 BBC를 설명을 할 때 한 줄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임플란트는 치료제고 칫솔은 백신이다. 예방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처음 상장했을 때 이렇게 막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구간들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여당 대통령 후보이신 분과 좀 약간 그 회사 이사가 인맥 관계 좀 있었어요. 근데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고점에서 많이 좀 내려와서 저점 잡아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뭐 내일 막 엄청난 급등이 나온다 이런 건 불가능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이 BBC 실적 때문에 잠깐 흔들리면서 좀 내려왔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리스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점에서 여러분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난 불안한 거 싫어. 그래도 칫솔이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조금씩 내가 모아가겠다. 뭐 이런 전략이시면 충분히 지금 가격 트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종목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두 번째 공략주로 BBC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났어요. 콜게이트더라고요. 콜게이트, 그렇죠. 맞죠? 네. 콜게이트에서도 이 BBC의 그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LG 생활건강, 또 아모레퍼시픽, P&G, 콜게이트가 주요 고객사인 회사였습니다. 그렇다면 BBC도 저점 매수 공략해보자라고 하셨는데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내일 시초가 매수가 들어가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 2만 원, 손절은 사실 필요 없는 종목이긴 한데 13,000원 정도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로 BBC 목표가 2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 다 알아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통해서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열어볼게요. 네, 어제와는 조금 또 정반대 시장 흐름이었는데요. 또 역시나 1위에는 반도체 대장이 자리했고 금융주가 오늘은 2위에 자리했습니다. 또 백화점도 눈에 띄고요. 골프 ETF가 어제 이제 상장되면서 골프가 10위에 위치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가 오늘 빠졌고 신풍제약은 13.99%,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형주로 다시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잖아요. 반도체 대장주들 다시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내일은 SK 하이닉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뭐 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뭐 장대 양봉 보여주면서 와, 이거는 뭐 예전에 올해 연초, 작년 연말의 흐름이 또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때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주식은 다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핫한 흐름이 나왔던 것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체 모멘텀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워낙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시초가서부터 빵 띄운 다음에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별다른 흐름이 없죠. 지금 미국에서 뭐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테지만 삼성전자 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이제 비메모리 공장 뭐 그 부지도 보고 오고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중국에 이제 장수성에 공장이 있어요. 하이닉스가 이쪽에서 좀 라인을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 쪽에서 지금 스탑을 건 상황이죠. 일단 장비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일단 뭐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장비 기업들이 엄청 많이 있고요.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네덜란드 ASML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 대비 뒤처지고 있는 구간이 이제 노광 EUV 공정인데 이 중국 장수성에 이 네덜란드 ASMR의 노광 장비를 들여놓으려고 했는데 미국 쪽에서 일단은 뭐 못 가게 막고 있죠. 그럼 중국 쪽에서는 이거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하이닉스 자체 모멘텀에는 굉장히 좀 악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뭐 중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 부분이 지금 중국 쪽에서 지금 승인을 안 내주고 있는데 중국 승인만 남았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는 SK 하이닉스한테 이렇게 푸시가 들어올 것 같아요. 니네 무조건 이거 증설해라. 미국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증설을 해야지만 뭐 중국 쪽 정부에 좀 잘못 보이면은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가 최종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뭐 진퇴양난의 구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체 모멘텀보다도 시장 전체적인 느낌, 그 다음에 국내 시장에서 이런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1위, 2위 기업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사실 지금 그렇게 양호하거나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전에서 아주 핫한 흐름을 보여주려면은 미국의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테크펄스 지수들이 상당히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뭐 나름대로 특별히 뭐 하방 압력이 보이지는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뭐 일단 그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K 하이닉스는 그 의견을 주셨는데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대장주이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0.47%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 네. 좀처럼 이렇게 위를 뚫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 뭐라고 분석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증시 괜히 박스피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이나 아니면 시장이 안 올라갈 때 혹은 떨어질 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올라가야 되지?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왜 올라가야 되지? 하이닉스가 왜 올라가야 되지? 현대차가 왜 올라가야 되지?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못 올라가는 게 당연할 수도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하이닉스 무조건 올라가야 돼. 삼성전자 무조건 뭐 4~5% 올라가야 돼. 거기다가 왜? 라고 하면은 사실 거기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거든요. 네.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좋고 싸긴 하지만 움직이려면 좀 명분이 필요하고 그 명분을 이용해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우리 시장에 수급이 조금 들어오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위에 위치한 카카오페이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18.31% 높은 급등세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확정되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좀 좋은 신호인 것 같은데요. 네, 카카오 본주는 사실 뭐 큰 흐름은 아니었는데 네, 카카오페이 갖고 계신 분들, 상장하신 분들, 상장한 날 아마 따라잡으신 분들 이제 좀 약간 본전 내지 좀 약간 수익권이 좀 오셨을 것 같아요. 잘 참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뭐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카카오페이 사실 뭐 금융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뭐 테크 기업으로 볼 것이냐에 많은 시선이 달라진다라고 분석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코스피 200에 들어온 이상 이제 우리가 뭐 ETF, 뭐 거래소 ETF, KRX, 뭐 ETF 이런 것들을 좀 뭐 타이거 이런 레버리지 보통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를 여러분들이 사시면 그 수급이 코스피 200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뭐 펀드, 증권형 펀드를 사신다라고 하면은 뭐 시총 몇위서부터 몇위까지는 무조건 사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으로는 뭐 불리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페이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사실 금융주로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다른 금융주 대비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긴 한데 시장의 시선은 그게 아니죠. 이제 테크죠. 핀테크. 지금 카카오페이와 가장 뭐 비교를 많이 하는 이제 토스거든요. 근데 카카오페이에서 지금 이제 MTS, 카카오페이는 증권은 지금 MTS가 없는데, 토스를 쓰던 카카오페이를 쓰던 사실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이 토스 증권이나 카카오페이 증권이 무엇으로 돈을 벌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야, 증권사가 이 수수료, 브로커리지로 돈을 버는 회사인데, 물론 카카오페이 증권은 이제 단독으로 어떤 펀드 상품들을 팔거든요. 카카오페이에서만 살 수 있는 펀드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증권 쪽을 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자, 카카오페이 MTS 나오면은 뭐 많이 쓰니까 거래 많이 하니까 뭐 카카오페이 돈 많이 벌지 않을까. 문제는 이건데요. 수수료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까?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미수 신용입니다. 미수 신용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이자가 나가거든요. 이제 이자를 내는 거죠, 사용자가. 근데 그 양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일반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미수 쓰거나 신용을 쓰면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돈을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자를 여러분들이 내시는 거죠. 키움증권 기준으로 아마 한 2.5조 원 정도 여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 많이 좀 나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증권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600억이 조금 더 되고, 토스증권이 400억이 조금 더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400억, 뭐 600억 빌려줘 봤자 뭐 돈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떠한 식으로 일단 뭐 토스증권이나 카카오페이 증권이 수익성을 높여 나갈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직 MTS가 안 나왔는데 엄청난 MTS를 내놓겠다라고 공언을 해서 기대 많이 됩니다. 하여튼 뭐 수급적으로 지금 불리할 상황은 없고,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큰 섹터들이 많이 올라 있어서 고점 논란이 있고 불안한 상황에서 시선이 좀 약간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권에 사신 분들 수익, 그 다음에 상장한 날 좀 따라잡으신 분들 만약에 돼서 개인적으로 많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의견 뭐 당연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페이는 그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고평가되지 않았나 그런 네. 논란도 있어요. 시총 네. 120조 원, 뭐 LG와 또 이제 현대차를 뒤쫓고 있는데 네. 조금 고평가되지 네. 않았나 이런 뭐 시선도 시대가 많이 있는데.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카카오를 네이버와 비교하면 뭐 엄청난 고평가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들 합치더라도 다른 금융주들과 비교를 하면은 엄청난 고평가인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적은 여기 있는데 주가가 여기 있다. 그럼 엄청난 고평가죠. 네. 근데 여기서 실적이 올라오면 그 고평가 논란은 사라지거든요. 근데 카카오가 지금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 실적을 앞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 뭐 계속적으로 수익성은 늘려나갈 수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어떤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는 실적을 내는 것은 조금은 퀘스천 마크를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기존의 어떤 산업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고평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이 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가 가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격이 가치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그룹주는 실적 개선을 어떻게 내는지에 따라서 고평가 논란이 좀 잠재워지나 아니면 고평가다라고 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카카오페이 고 의견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위에 위치한 신풍제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13.99% 하락 마감했는데요.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락했어요. 내일은 조금 네.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개인적으로는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뭐 비자금이나 다 이런 거 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우리 신풍제약 주주들 뭐 지금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뭐 거의 마이너스 90%에 이르는 85% 정도 될 겁니다. 임상 3상만 한번 성공을 해라. 그러면은 뭐 100만 풍이네, 50만 풍이네 막 그랬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10만 전자처럼. 과연 임상 3상을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뭐
신풍제약의 임상을 담당하는 뭐 바이오 뭐 직원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임상을 하는 의사도 아닙니다. 근데 팩트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팩트. 자, 지금 신풍제약이 임상 2상을 어디서 했느냐?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남아공에서 했어요. 임상을 남아공에서 했고 지금 임상 3상 필리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임상 실험의 어떤 방식이 있는데 이 신풍제약이 하고 있는 방식은 오픈 라벨이에요. 오픈 라벨이 뭐냐면 이거 신풍제약 그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야 먹어봐 효과가 있나 이것과 사실 우리가 임상 실험을 할 때 플라시보 효과를 걸러내기 위해서 위약 효과를 걸러내기 위해서 뭐 위암약을 우리가 이제 투여를 한다라고 하면 뭐 동일한 증상의 환자들한테 뭐 소화제를 준다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픈 라벨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약간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남아공과 필리핀에서도 하고 있고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픈 라벨로 임상 실험이 성공을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고 긴급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예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일단 뭐 임상 3상이 좋은 결과가 나서 주가가 급 반등했으면 좋겠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저는 조금 스탑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신풍제약은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골프존에 대해서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0.12%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어떻게 내일은 좀 갈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뭐 스탑일까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스탑 네. 의견을 개인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나쁘다는 의견은 아니고요. 일단 골프존 사실 지금 골프 혹시 치세요? 저는 대학생 때 조금 아, 배우기만 했어요. 볼링. 이제 지금 골프존의 스크린 골프와 골프존도 뭐 골프장을 한 15개 내외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오프라인 골프장을. 근데 지금 골프가 이제 아마 다음 달 들어가면 이제 거의 뭐 시즌 아웃이 들어갈 거예요. 사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골프장의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뭐 골프존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고 또 스크린 우리 골프도 이제 우리가 뭐 집합 금지가 되면서 좀 약간 힘들었던 구간이 있었었는데 시절이 골프존 스크린에도 많이 좀 몰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일단 미국발 어떤 스크린 골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 갇혀서 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전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프존은 이렇게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10개의 종목들 고엔스탑 알아볼게요. 5위, 9위, 10위 스탑 의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 고엔스탑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박근호 매니저님은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